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한 사연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독일에서 온 한 소녀의 이야기인데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던 그녀가 한국 여행을 통해 어떻게 마음을 열게 되었는지 들어보시죠. 사연의 주인공, 리나가 보낸 편지를 읽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 사는 17살 소녀 리나입니다. 제 이야기가 이렇게 한국의 라디오에서 소개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 사연을 들으신다면 아마 제 삶에서 큰 변화를 가져다 준 특별한 경험을 알게 되실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한국에 대해 묘한 거리감을 느꼈어요. 제 부모님은 젊었을 때 한국에서 5년 정도 살았고 한국 문화를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특히 어머니는 한국 음식, 예절, 전통을 자주 칭찬하며 저를 키우셨죠. 어릴 적 식탁에는 항상 김치나 불고기가 올라왔고 생일 때마다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려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저는 종종 짜증이 났어요. 왜 꼭 독일의 방식이 아니라 한국적인 것을 강조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에 대해 좋은 감정이 없었어요. 부모님이 한국을 너무 이상화하는 게 싫었고 왜 나를 독일 아이처럼 키우지 않는 거야? 라고 속으로 화를 냈던 적도 많았어요. 어머니가 자주 들려주신 한국 전통 동화나 설화조차도 저는 그저 이상하게만 들렸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독일 동화와 다르게 한국 설화는 낯설고 공감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올해 여름 부모님이 갑자기 한국 여행을 제안하셨어요. 사실은 제안이라기보다는 강요에 가까웠죠. 게다가 여행 시기는 한겨울이었습니다. 저는 한겨울에 따뜻한 집에서 나가기 싫었고 독일보다 훨씬 춥다는 한국 날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더욱 불만이 커졌어요. 부모님은 겨울에만 느낄 수 있는 한국의 매력이 있다고 했지만 저는 추운데 왜 굳이 가야 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이미 비행기표를 예약해둔 상태였어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짐을 싸면서도 계속 불평을 늘어놓았죠. DJ 네, 여기까지 들으시면 리나가 얼마나 반항심이 컸는지 느껴지시죠? 그런데 이 여행이 그녀의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계속 들어볼게요. 비행기를 타고 11시간 동안 나라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솔직히 긴장보다는 불만이 앞섰어요. 그런데 비행 중 한국인 승무원들의 친절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가 독일어로 요청한 것도 영어로 요청한 것도 정확히 이해하고 밝은 미소로 응대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승객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태도가 느껴졌고 특히 승무원 중 한 분이 제가 긴장한 듯 보이자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시며 편안하게 여행하세요 라고 말해주셨을 때 제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부모님은 들뜬 표정으로 인천공항에서 한식을 먹으러 가자고 했지만 저는 햄버거가 먹고 싶다고 말했죠. 결국 첫 끼니부터 불편한 분위기가 이어졌어요. 부모님은 여행 내내 제가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만 데려가셨어요. 경복궁에 갔을 때 저는 대체 왜 이런 오래된 건물들을 굳이 봐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부모님은 조선시대의 역사와 궁궐의 건축미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저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경복궁에서 열린 전통 공연을 우연히 보게 되었을 때 조금씩 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북소리와 춤 사이가 어딘가 모르게 흥미로웠거든요. 서울의 거리는 그야말로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높은 빌딩들과 그 사이에 자리한 전통적인 건물들, 거리마다 반짝이는 네온사인과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이 어우러져 정말 생동감이 넘쳤어요. 특히 밤에 본 한강의 야경은 잊을 수 없는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멋진 도시가 있었다니 내가 너무 몰랐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경험은 부모님과 함께 길을 걷던 중 포장마차를 발견했을 때였어요. 추운 겨울바람 속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포장마차는 어딘가 따뜻하고 아늑해 보였어요. 부모님이 붕어빵을 하나 사주셨는데 처음 한 입 베어 문 순간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어요. 바삭한 겉면과 달콤한 팥소의 조화는 정말 훌륭했죠. 일본에서 먹었던 타이야키와는 다른 좀 더 세련된 느낌이었죠. 이런 맛있는 게 길거리에서 팔린다고? 라며 감탄했어요. 그 짧은 순간 한국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가 아니라 그 따뜻함과 소박함에서 알 수 없는 편안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경험은 부모님이 데려간 전통 찻집이었어요. 한옥으로 지어진 작은 찻집에서 마신 따뜻한 유자차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맛있었고 그곳에서 만난 할머니 주인장께서 들려주신 옛 이야기는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신 이야기와 연결되면서 조금씩 마음을 움직였어요.
이 모든 것이 제가 알던 독일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느끼게 했죠. 하지만 여행 둘째 날 부모님이 데려간 한옥마을에서 첫 번째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고즈넉한 골목길, 전통 가옥의 곡선미, 그리고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딘가 낯설면서도 신비롭게 느껴졌어요. 그날 저도 한복을 빌려 입고 사진을 찍었는데 어릴 적에는 억지로 입었던 한복이 이번에는 꽤 예쁘다고 느껴졌어요. 아, 이런 것도 나쁘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이후로도 부모님은 여러 한국 문화를 소개해 주셨지만 저에게 가장 큰 변화를 준 건 할머니와의 만남이었어요. 저희 가족은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의 한국 친구 집에 초대받았는데 그곳에서 처음으로 한국식 환대를 제대로 경험했죠. 70대 중반의 할머니께서 우리 가족을 위해 정성스럽게 차려주신 밥상에는 제가 어릴 적 싫어했던 김치와 나물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 밥상에는 단순한 음식 이상의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는 제가 독일에서 왔다는 걸 아시고도 제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고민하시고 천천히 먹으라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대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의 문화가 단순히 부모님이 이상화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진심으로 배려하고 환대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말 따뜻한 장면이네요. 특히 할머니와의 만남이 리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 같아요.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더 흥미로워집니다. 계속 읽어드릴게요. 이후로 저는 여행을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화려한 거리, 부산의 바다 풍경, 전주에서의 전통 체험 등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죠. 특히 한국의 젊은이들이 자신의 문화를 어떻게 자랑스럽게 즐기는지를 보며 제가 어릴 적 무조건적으로 부정했던 것들이 이제는 조금씩 멋지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부모님과의 관계도 달라졌어요. 저는 그동안 부모님이 한국을 강조하는 게 저를 억압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사랑했던 문화를 저와 나누고 싶었던 거라는 걸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국 문화를 몸소 경험하면서 저도 부모님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한국 여행 마지막 날 저는 공항에서 부모님께 말했어요. 고마워요. 한국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부모님은 제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저도 울컥했죠. 한국은 단순히 제가 방문한 나라가 아니라 제 가족의 뿌리와 연결된 곳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리나가 한국을 통해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점이 인상 깊습니다. 리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감동과 깨달음을 주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기 전에 리나의 마지막 메시지를 읽어드릴게요. 저는 이제 한국을 단순히 부모님이 좋아하는 나라로 보지 않아요. 한국은 저에게 따뜻함과 배려의 문화를 가르쳐준 곳이고 제 마음의 일부가 된 나라입니다. 만약 저처럼 한국에 대해 거부감을 가진 분이 계신다면 꼭 한번 여행을 떠나보시길 추천드려요. 새로운 시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디리나의 이야기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리나에게 감사드리며 여러분도 각자의 특별한 여행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보내주세요.